60강입니다. 60강에서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도시가 만들어진 공간구조 이론에는 3개가 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제가 동선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동선다, 동심원, 그리고 선형, 그 다음에 다핵심. 동심원 그러면은 원이 5개 모양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 5개 모양의 그 원의 첫 번째 원이 중심원무예요. 두 번째 원이 전입니다. 전이 그러면 변해 갔다.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합니다. 변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소득, 그 다음에 고소득, 마지막에 통근자. 이렇게 원이 5개, 동심 그러면 중심이 같은 원 5개로 도시가 확장되어 갔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을 이제 발표한 사람이 버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학자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심원은 버제스다. 그리고 동심원은 5개 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5개 원이라는 게 중심, 전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거 첫 글자로 기억을 할 때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중심, 전이, 중전, 저 고통.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 도심 가운데 있는 게 중심, 그 다음에 옆이 전이,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제 원이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5개 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심원 이론이고, 누가 이야기했다? 버제스가 이야기했어요. 언제 이걸 설명하게 되느냐면은 1920년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도시가 시카고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형 그러면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모양으로 퍼져갔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를 따라서 부채 모양으로 퍼져갔느냐라고 설명한 것이 교통로입니다. 핵심은요. 교통로를 따라서 부채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갔다라고 설명한 것이 선형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1940년대가 되면서 동심원과 선형은 핵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이 이제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주장하는 학자도 2사람이에요. 그래서 2사람 나오면은 다핵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 울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동심원은 버제스, 선형은 호이트, 다핵심은 해리스 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해당되는데, 자, 이걸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역사를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에 독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 1860년대가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 우리 남북전쟁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북군이 이기게 돼요. 이걸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산업적으로 남부의 그 농업사회, 목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사회에서 북군의 공업사회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시카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8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을 한 해가 1776년이거든요. 묘하게도 자본주의는요, 미국이 독립한 해와 똑같아요. 미국이 독립을 해서 자본주의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시작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작하면서 100년이 지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공황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물건을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움직임이 있게 돼요.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 기법을 연구하게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발달을 해갖고 그 이어받은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 포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이잖아요. 자동차를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동차를 조립하게 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1910년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1914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유럽은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미국은 나중에 이제 늦게 참전을 하면서 말하자면 전쟁이 1918년에 끝나고 나면서 미국이 채권국이 돼요. 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유럽이 황폐화되면서 미국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시카고였고 그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요 광란의 시대라고 해요. 산업적으로 보면은요 중요한 발명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 이때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라디오입니다. 자, 이런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중심에 있는 도시가 시카고였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뭐냐면 가운데 중심업무 지구는 상업지구예요. 일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옆에 전이로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 네. 그래서 침입이라고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삽니다. 이걸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서 이걸 이제 지배라고 하고 그 지역을 싹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계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침입과 계승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주거의 입지가 변해가는 것을 생태학적 접근이다.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생태학자입니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래서 주거 입지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한 것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심원 그러면은 이제 원이 5개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갔는데 그 5개라는 게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5개 순서 기억하고요. 그때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침입과 계승이라는 방법이고 생태학적 접근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저소득자들이 교통로가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소득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게 1920년대의 미국이라고 한다면 30년대가 되니까 미국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시카고 말고 다른 도시는 어떨까라고 해서 호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전 도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미국이 이제 우리 포드의 T차라는 국민차가 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차를 한 대씩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로를 통해서 도시가 이제 부채 모양으로 퍼져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때의 핵심은요. 선형이론은 고소득자가 도시 성장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무슨 말이냐? 교통이 좋은 곳에 선형이론 때는 누가 들어간다? 고소득자가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아까 동심원 때는 누가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간다? 저소득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40년대가 되니까 뭐냐면 이제는 도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외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다 핵심입니다. 핵이 여러 개 생긴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같은 업종일 때는 모인다. 동종. 그래 집중하게 되고 업종이 다를 때는 분산하면서 또 어떤 업종은 굳이 도심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류 같은 것은 외곽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것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해서 우리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 세 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동선다, 동버, 동심원은 버제스 20년대, 그 다음에 선호, 선영은 호이트, 그 다음에 다해울, 다핵심은 두 사람, 해리스와 올만이다. 동심원은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선영은 교통론데 누가 좋은 곳에 들어간다고요? 고소득자가. 그리고 40년대에 와서 뭐냐면은 여러 개 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이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내용이 쉽게 접근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14, 15번은요. 이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경제 기반 이론 그래요. 여기서 기반 그러면 수출이에요. 기반이라는 말은 뭐라고 한다? 수출. 그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지로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활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비기반 그러면 내수예요. 기반은 수출이고 비기반은 내수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수출과 그 다음에 내수를 어떻게 알 거냐? 입지계수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입지계수를 LQ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지계수라는 건 뭐냐? 어떤 산업에 있어서 그 산업이 X산업이 그 밑에는 전국의 비율 그 다음에 위에는 지역의 비율을 따져갖고 그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기반 산업으로 보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비기반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하려면은 기반 승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기반 승수. 기반 승수, 승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 기억납니까?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 산업이 총 고용에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를 따지는 게 기반 승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 고용 그러면 기반과 비기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기반은 수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기반은 내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만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은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은 기반 승수는 기반 분의 비율 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고요. 그런데 기반 산업은요. 1 빼기 비기반 산업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 승수를 통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 해갖고 15번에 보면은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의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총 인구 영향 주고요. 그 다음에 수요, 부동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예측을 해가지고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를 설명하는 이론이 기반 승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경제 기반 이론이고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입지계수 계산 문제 뒤에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입지계수는 위에가 뭐라고 한다? 지역의 비율을 밑에는 전국의 비율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기 있는 말을 확인해 보죠. 자, 5번입니다. 호이트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선호죠. 그 다음에 아까 동버, 선호. 그래서 선형 이론.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다. 이거 틀렸다는 거죠. 아까 동심원 때는 누가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저소득자가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대 미국의 상황은 누가 도시를 주도한다고요? 고소득자가. 그러니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비용. 우리가 마해, 마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임마, 해알, 이렇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헤이그의 마찰비용. 마찰비용, 그러면 도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찰이 잡힌다. 마찰이라는 건 방해죠. 뭐라고 했어요? 교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교통비와 지대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땅값은 떨어지죠. 그래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합니다. 2번은 맞는 말. 3번 동버 동심원은 버제스. 그래서 동버고 거주지, 주거 입지를 주로 설명을 해요. 분화 현상을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말하는 동심원 이론은 우리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튀넨이라는 사람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버제스가 도시로 적용을 했어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 고립된 나라 이론을 도시 이론에 이제 연결을 한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4번 해리스 울만 두 사람이네요. 해울, 그럼 두 사람은 다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두 사람 다핵심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다핵심 이론에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와 그 다음에 유사활동을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일 때는 모이고요. 다른 업종일 때는 흩어지고요. 어떨 때는 지불 능력이 굳이 도심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면은 외곽에 있으면서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다핵심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은요, 입지계수입니다. 이거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는요, 이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지계수는 밑에가 전국의 비율이에요. X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산업의 전국은 여기 전체가 6250. 그 다음에 X산업은 3350. 이렇게 했더니 0.53이 나왔어요. 밑에가요. 그리고 나서 이를 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 밑에가 뭐냐면 0.53이니까 위에 이제 각 도시별로 그 산업의 그 비율을 보니까 X산업은요. 여기 1000분의 400이거든요. 1000분의 400을 했더니 0.4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1보다 크려면은 0.53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0.4니까 1보다 작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B도시는요, 밑에 2000분의 1200이니까 0.6이지 않습니까? 0.6은 밑에 0.536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게 되고요. C는요, 1150분의 얼마가 됩니까? 여기 1100이니까 이것도 0.56이니까 1보다 커서 1보다 큰 것은 B와 C에 해당되는 게 3번이 되겠죠? D는요, 뭡니까? 2100분의, 그 다음에 1100인데 0.52가 나와요. 그러면, 1보다, 0. 밑에보다 작은 수니까 1보다 작게 되고, 결과적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은 B와 C다.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입지계수는 주로 계산 문제로 해서 밑에는 뭐라고 하자? 전국의 비율, 위에는 지역의 비율.
잘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연습해서 앞에 있는 기출문제와 연결해서 꼭 뭐냐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